마음 놓고 천리에서 왕을 칭할 수 있게 되니 이는 자손만대에 이롭습니다. 여록은 엽기의 말을 믿고 장군의 인수를 반환하고 군대를 태위에게 귀속시키려 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파견하여 여신과 여씨 종실의 노인들에게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타당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했다. 여록은 엽기를 매우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자주 사냥을 함께 나갔는데 엽기와 같이 사냥을 나갔다가 한 번은 우연하게도 고모인 여수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수는 크게 화를 내면서 너는 장군의 신분으로서 군대를 포기하였으니 이제 여시 종족은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모든 주옥과 폐물을 마당에 내던지면서 다른 사람 대신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크게 탄식했다. 짠. 유씨, 여씨를 소탕하고 권력을 되찾았다. 8월 10일 새벽에 어사대부 직무대행 조굴은 상국 여산을 만나 여러 사정에 대해서 상의했다. 낭중령 가수는 제나라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여산을 비판하면서 대감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본국으로 가시지 않고 이제 설사 가보려고 해도 가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관영이 제초와 연합하여 여시 종족을 모조리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산에게 말하면서 여산에게 빨리 입궁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조글이 이 말을 듣고 즉시 말을 달려 진평과 주발에게 알렸다. 주발은 북군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당시 기통이 부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주발은 그에게 부저를 가지고 거짓으로 황제의 칙령을 칭하도록 하며 결국 주발은 북군에 돌아갈 수 없었다. 북군에 들어갈 수 있었다. 태위는 또 엽기와 전객, 유계를 보내서 전객이라는 것은 제후들과 소수민족에 대한 관한 일을 관장하던 벼슬이라고 합니다. 엽기와 전객이 벼슬을 하던 유계를 보내어 먼저 여록에게 황제는 태위 주발에게 북군 수비를 명하시고 귀공께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어서 빨리 장군의 인수를 반납하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화를 입게 될 것이오 라고 권하도록 했다. 여록은 엽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장군의 인수를 풀어서 유계에게 주고 병권을 태위에게 넘겨주었다. 주발은 병권을 장악한 뒤 북군의 군문을 들어서서 즉시 군중에 여씨를 위하는 자는 오른쪽 어깨를 벗고 유씨를 위하는 자는 왼쪽 어깨를 벗어라 라고 명령했다. 누가? 주발이. 군주의 사졸들은 모두 왼쪽 어깨를 벗었다. 주발이 북군에 도착했을 때는 장군 여록도 이미 장군의 인수를 반납하고 떠나 주발은 북군을 통제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군은 아직 통제하지 못하였다. 조굴은 가수가 여산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산의 음모를 승상 진평에게 말했다. 진평은 곧바로 유장을 찾아 주발과 협력하도록 하였다. 주발은 유장에게 영문을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조구를 시켜서 위위에게 상국 여산을 궁궐에 출입시키지 말라라고 명하도록 했다. 여산은 여록이 이미 북군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 미양궁으로 들어가서 난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궁궐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조굴은 그를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 말을 타고 주발에게 달려가 이러한 정황을 보고했다. 주발 역시 여씨 무리를 제압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감히 여씨를 주살하자고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유장에게 급히 입궁하여 황제를 보위하라고 하였다. 유장이 병사를 요청하자 주발은 천여 명의 병사를 떼어주었다. 유장은 미양궁의 궁문을 들어서서 여산이 궁궐에 있는 것을 보았다. 황혼 무렵에 곧 여산을 공격하자 여산은 달아났다. 하늘에는 커다란 바람이 일어나 여산의 수행원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고 감히 맞서려는 자가 없었다. 유장은 여산을 추격하여 남중령 관부의 측간 안에서 그를 죽여버렸다. 유장은 이미 여산을 죽였고 황제는 알자를 파견하여, 알자는 손님을 접대하던 일을 관찰하던 관리랍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 그 관리인 알자를 파견하여 부절을 가지고 유장을 위로하도록 했다. 유장은 그 부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알자가 버티자 알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부절을 지닌 채 수레를 급히 끌고 가서 장락궁 위위 여경실을 참수하였다가 돌아온 뒤 재빨리 북군으로 돌아와서 주발에게 보고한다. 주발은 기뻐하면서 일어나 유장에게 하례를 올리며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여산이었는데 현재 그를 죽였으니 천하는 이미 결정됐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각지로 파견하여 여씨 종족의 남녀 모두를 체포하도록 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모조리 참수했다. 여씨들. 그런 일이. 9월 11일에는 여록을 체포하여 참수하였고 또 채찍과 곤봉으로 때려 여수를 죽였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 연왕 여통을 주살하였고 또 노왕인 장원을 폐출시켰다. 9월 12일에 황제의 태부 심의기는 좌승상으로 복위되었다. 9월 18일에 제천왕은 다시 양왕으로 바뀌어 봉해졌으며 조유왕의 아들 수를 조왕으로 옹립했다. 그리고는 유장을 보내 여씨 종족을 주살한 사정을 제왕에게 보고하였고 전쟁을 멈추도록 하였다. 관용도 전쟁을 멈추고 평양에서 돌아왔다. 조정의 대신들은 함께 상의하였다. 소제와 양왕과 회양왕, 상산왕은 모두 실제로 효혜제의 아들이 아니다. 여후가 사기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아들을 효혜제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아이의 생문은 없애버리고 후궁에서 양육하여 효혜제에게 친아들로 삼게 하고는 황제의 계승자로 세우거나 제후로 봉함으로써 여씨의 세력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지금 이미 여씨 종족은 모두 소멸했다. 만약 여씨가 세운 자를 황제로 만들게 되면 장성하여 권력을 장악한 뒤 우리 모두는 곧 사륙될 것이다. 차라리 여러 왕 중에서 가장 현능한 사람을 황제로 뽑는 것이 가장 좋다. 여씨는 외척의 신분으로서 악행을 자행하고 유씨의 종묘를 거의 무너뜨릴 뻔하였고 공신들을 박해했다. 지금 제왕 모친의 친가사람 사균이란 자가 악인이다. 만약 제왕을 황제로 세운다면 곧 여씨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 대왕은 고제의 친아들로서 나이로 보아 가장 많다. 사람됨이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며 관대하다. 태후 박씨의 종족은 신중하고 선량하다. 그리고 장자를 옹립하는 것이 명분이 바르고 순리에 맞다. 더구나 대왕은 인효로서 천하에 유명하니 황제로 세우는 것은 완전히 타당하다. 그리하여 몰래 사신을 보내 대왕을 모시게 했다. 대왕은 사람을 보내 사양했다. 사자가 두 번째 가서 영접하자 대왕은 비로소 육승 가마에 올라 9월 말을 안 보여. 비로소 육승 거마에 올라. 육승 거마는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수레.
1승은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 그러니까 6승 검하면은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 6개. 에 올라 윤 4월 말 을요일에 장안에 도착하여 대왕의 관저에서 기거했다. 대신들은 모두 가서 아련하고 대왕에게 천자의 옥새를 바치면서 함께 대왕을 천자로 모시고자 했다. 대왕은 여러 차례 사양했지만 신하들은 계속 요청하여 대왕은 마침내 수락하였다. 동모 후 유흥기가 말했다. 이 씨를 주멸할 때 나는 공을 세우지 못했소. 나에게 궁정을 숙정하도록 해주시오. 그는 태복 등공과 궁으로 들어가 소재에게 말했다. 당신은 유씨 사람이 아니니 황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돌아가 소재 좌우의 시위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떠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시위 몇 명은 무기를 내려놓기를 거부했다. 이에 환관 수령 장택이 설득하자 그들도 무기를 내려놓았다. 등공은 곧 수레를 불러 소재를 태우고 궁정 밖으로 나왔다. 소재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라고 묻자 등공은 나가서 사시오라고 대답했다. 소재는 소부에 가둬놓았다. 이어서 천자의 법가가 대왕 관저로 가서 대왕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대왕에게 국내는 이미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대왕은 그날 저녁 미양궁으로 들어갔다. 10명의 알자들이 창을 들고 궁궐 정문을 지키며 천자가 여기 계신데 당신들께서는 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이오? 라고 물었다. 대왕이 주발을 불러 사정을 말해주자 주발이 가서 설명했다. 이에 10명의 알자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떠나갔다. 대왕은 즉시 입궁하여 진무를 시작했다. 그날 밤 관리들이 각각 양왕, 회양왕, 상산왕의 소재의 관저로 가서 그들을 주살했다. 대왕은 천자에 즉위했다. 제위 25년 만에 서거하였고 시호는 효문황제이다. 여기까지가 여씨, 여태후에 대한 여태후 본기였습니다.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군요. 끝.